아까 연결은 해놨네 벌써. 어디? 이거 더블 클릭. 저기 이거 클릭. 저기 선생님이 예쁜 한 번 더 클릭. 한 번 더. 된 거야? 네, 이제 감사합니다. 맞아.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 오셨죠? 잠깐만요. 네. 우리 앞에 어느 분 계시지 않았어요? 네, 막내 선생님. 안 나오셨어. 그렇네. 막내 선생님 안 왔네. 애기 이름이 유정이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보낸 거예요? 거기 그 강세림 강세림 문제 2 그거 그냥 여시면 돼요, 선생님. 쌤이 열심히 한 거. 맨 마지막에 제가 수식까지 다 걸어놓긴 했지만 지우고 다시 하면 되죠. 수식이 아니라 아마 거기까지만 되어 있을걸요. 7번? 7번만 되어 있을걸요. 물대 비용 가습 비용. 왜 걱정되세요? 표정이 근심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함수가 어렵지 않아요. 나왔던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하면 금방 해요. 아니, 집에서 좀 해보려니까 그 보내주신 그게 엑셀이 안 열리는 거야. 블루투스, USB. 제 컴퓨터 문제로. 보안 껐는데도요? 그러니까 제가 윈도우 11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윈도우 11은 언제야? 11은 보안이 너무 세가지고 안 열려요.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끄는 방법이 있는데 저 집에서는 그걸로 했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윈도우 11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찾아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찾아보시면 일단 그 USB 알림 자체가 안 뜨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안을 끄기도 전에 그거 문제인 것 같아서. 아무튼 컴퓨터 들고 오시라니까요. 그럼 너무 무겁잖아요. 지고 와, 지고? 제가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지고 와. 이거 지고. 저는 조만간 노트북 들고 올게 하니 해봤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ICT 기반 스마트팜 현황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2번 다 열어주셨고요.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6번부터 1번 순으로 아래쪽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는 그렇게 이제 조금 인수가 많아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같은 자리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맨날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주셨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브이로그. 자, vlookup 함수는 찾는 값을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범위. 이때 범위는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을 무조건 포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열 번호.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일치냐? 그렇지. 근사값이냐. 이때 일치일 경우엔 숫자 몇을 넣어요? 0을. 영. 근사값일 때는 1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0, 1. 이거 할 때 안 오셨죠? 선생님. 선생님 저 여기가 아예 그냥 하얘요. 백지예요. 이거 할 때 안 오셨던 것 같아서. 금요일날 7번은 결석하셨죠? 있었어요. 그치. 금요일날 결석하셨잖아요. 네.
그럼 요것부터 설명. 이게 브이로그 함수가 정확하게 어떤 함수냐면 감자 100원, 싸다. 딸기 고구마 150원, 동영상에 그 얘기보다 맞아요. 세다. 수박 당근 100원, 200원, 과일, 사과 이렇게 표가 있을 때 내가 인수를 감자라고 쓰고 범위는 여기 잡는다고 치고 열의 번호를 2로 하고 네. 완벽히 일치하는 값으로 0을 넣어줬다. 이럴 경우에는 감자와 같은 행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반응해서 100원이라고 써주는 함수가 vlookup이에요. 자, 그럼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찾는 값을 당근으로 쓰고 열의 번호를 3으로 썼다. 그럼 결과값 뭘로 나와요?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 범위를 기준으로 열 번호가 3이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사과. 자, 근데 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찾는 값이 무조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찾는 값을 150원이라고 써놨다. 네. 그러면 수박이라는 값을 반영하고 싶으려면 열 번은 몇 번으로 들어갈까요? 2번. 2번으로 들어가요. 찾는 값이 무조건 첫 번째 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자를 만약 쓴다면 범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150원을 쓴다면 이렇게만 범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에 무조건 찾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시공비 단위 1,000원 구해보도록 합시다. 6번 시공비 단위 1,000원 H14셀에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시공비 단위 1,000원을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는하고 vlookup VL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거 vlookup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줄게요. 는하고 VL 쓰고 요거 나오면 더블 클릭.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인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좀 입력하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 함수 수식 입력줄에 여기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클릭.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lookup value 찾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네, 찾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표시하고자 하는 값은 요 H14셀에 써져 있는 값에 따라서 시간비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찾는 값은 무조건 H14다. 그래서 H14를 클릭. 자, 두 번째는 범위인데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포함된 범위. 그럼 우리는 관리 코드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요? B5부터 H12까지 드래그.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클릭. 세 번째 거 클릭.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있는 열 번호. 우리는 시공비를 표시할 거예요.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얼마 나와요? 1580이 나와요. 이때 요 관리 코드 있죠? 요 관리 코드 써져 있는 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맨 아래 719를 선택을 하면 1200으로 719가 아니네 2000으로 바뀌게 돼요. 선생님 이거 저는 잘못. 그러면 잘 된 거예요.
CO부터 C11이 아니고 범위가 여기 끝까지 다 이렇게 H14까지 12까지 그래가지고 많이 확대를 하고 작업을 하는 선생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 저는 잘 보이라고 저 정도로 확대를 하는 거고 선생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안 해도 잘했어 잘했어.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다 밥 벌어먹고 살았어 우리. 맞아 맞아. 그럼 자, 방송에도 그런 거 다 나와. 잘했어 괜찮아.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5번 문제입니다. 최대 농가 면적 사용하는 함수는 라지 함수예요. 자 라지는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K번째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범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이런 걸 찾아주는 함수라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최대 농가 면적인데 사실 맥스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사용하라는 함수가 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찾아줘야 돼요. 자, 는하고 라지 불러줍니다. 불렀어요? 네. 자, 인수 쉬우니까 왜? 라지를 더블 클릭을 잘못하셔 항상. 글씨에다 딱 가운데다 올려놓고 해야 되는데 지우고 다시 해요. 취소하고 ESC 눌러봐요. 안 되면. 근데 얘는 꼭 이름을 지정했던 거로 해야 되더라고요. X나 라지는 항상 문제가. 맞아요. 그 커말 시험이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커말은 함수를 여러 개 주어집니다. 함수를 여러 개 주어지고 여기서 골라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정말이 엑셀이. 근데 밑에가 이게 있잖아요. 그 지금 내가 지워버렸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글씨 중간에다 대고. 우리 선생님 항상 조금 오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다. 거기다 하면 안 되고잉. 선생님 오버해서 좀 선생님 위로 좀 올려잉. 마우스가 자꾸 아래에 있어서 선택이 잘못돼요. 자, 위에 상단에 요거 FX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창 뜨면, 참고로 선생님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창 뜨죠? 네. 자, 어레이는 첫 번째 범위입니다. 우리는 범위 어디 잡을 거냐면, 농가 면적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H5부터 H12까지. 자, 블럭을 잡으면 농가 면적이라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써지는 이유는 여기에다 우리 뭐 해놨기 때문에 지정.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처럼 쓰는 거예요. 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번째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줄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그래서 1.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위에는 많이 치면은 밑에는 1580원 나왔어 이렇게. 맞아요, 그게. 제가 안 바꿔놔서 그래요. 그게 맞아요. 자, 병해충 제어 농가 면적 4번 문제입니다. 병해충 제어 농가 면적 정의된 이름 농가 면적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sumif와 countif. sumif 무슨 함수예요?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countif는요? 맞아요. 조건의 개수. 순위가 N고요.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 자, 그래서 문제는 평균을 구하래요. 자, 평균을 구하는 수식은 합계 나누기 개수입니다. 더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에버리지로 하면 참 좋은데 사용하는 함수가 뭐랑 정해져 있어. sumif와 countif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결론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sumif 나누기 countif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안에 들어가는 인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sumif 안에 들어가는 인수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더할 범위입니다. count if는 조금 더 간단하세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렇게만 들어가요. 근데 밑에 평균 서미프가 원래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런 거예요? 아래. 아, 아니지. 오타 낸 거야. 이? 오타 낸 거야. 이? 응, 오타 낸 거야. 그런 거만 잘 잡아. 알긴 아니야. 그래서 들은 것만 자꾸. 응. 제가 잘못 썼어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병해층 제어 농가 면적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sumif를 이용하여 병해충 제어 농가 면적의 합계를 구할게요. 말을 하면서 저도 헷갈려요, 지금. 자, SU 써주면 위에서 네 번째에 sumif 나와요. 그 sumif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요거 FX 눌러봅시다. FX 누르고 첫 번째 들어간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레인지가 조건 범위. 자, 그러면은 우리 조건이 뭐예요? 병해충 제어죠. 요것만 계산할 거니까 이게 조건이 되잖아요. 병해충 제어죠. 이게 어디 써져 있어요? ICT 제어 수준에 써져 있죠? 그래서 요 범위를 다 잡는 거예요. DO부터 D12. 내가 병해충 제어를 잡으면 안 돼요. 컴퓨터가 찾을 수 있게 그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입니다. 우리 조건이 병해충 제어였죠? 요거를 큰 따옴표에서 써도 되지만 쓰면 좀 오래 걸리니까 써져 있는 셀을 그냥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D8에다가 또는 D11에다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여기 병해충 제어 써져 있는 거 클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건 sum range, 계산할 범위예요. 우리는 계산을 농가 면적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H5부터 H12까지 드래그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합계 구했죠? 근데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요 뒤에다가, 여기 가로 뒤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클릭했어요? 네. 그 다음에 슬래시 나누기. 그리고 count if, COUNTIF 이렇게 써줍니다.
가로까지 직접 열어주세요. 이게 fx의 단점이 이거야. 이 fx 함수 마법사를 쓰면 중첩 함수를 쓸 때 불러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다 입력을 해야 돼. 편하면 콤마로 해도 되죠? 네? 편한 대로 콤마로 해도 되고 콤마? 이 콤마 네. 쓰는 타입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함수를 이해하면 그게 더 편하거든요. 자, COUNTIF 쓰시고 가로까지 열어주세요. 그럼 여기 함수 마법사 창이 count if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의 조건은 병해충 제어였고, 그거 써져 있는 게 ICT 제어 수준이었죠. 그래서 D5부터 D12까지 드래그. 됐나요?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에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병해충 제어 D8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평균값이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COU는 그게 왜 안 나와요? COU 안 나와. 다 쳐야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집 가서도 평균? 네. 그 저놈의 평균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니 이게 에버리지로 저기 하면 그런데 저걸로 가니까 집에서도 헷갈리더라고 막. 내가 이거를 수학을 하는 건지 엑셀을 하는지. 수학 시간이에요. 산수 시간이야 우리. 모르셨어요? 지금 산수 시간이랍니다. 이래서 학창 시절에도 수학을 싫어했는데. 우리 때는 수학 나머지 애들이 수학생 때는 됐나요? 네. 쉬운 거다 이제. 자, 그 다음 사용하는 함수 뒷섬 함수로 관수 제어 시공비 단위 1,000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뒷섬입니다. 뒷섬. 자, 뒷섬은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 전체가 들어가는 함수예요. 아까도 썸이프도 조건의 합계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걔는 직관적으로 그 범위를 잡아내서 찾는 거고 뒷섬은 머리만 불러서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계산할 필드가 머리예요. 세 번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조건 필드가 들어가요. 참고로 선생님 뒤에 이 작업 문제에도 함수가 간혹가다 나와요. 그 함수는 average 함수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함수니까 요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풀어도 될까요? 네. 자, 는하고 뒷섬 불러줄게요. 뒷섬 맞죠 지금? 네. 뒷섬. 자, 뒷섬.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머리를 포함한 전체여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B4부터 H12. 그렇지. 유일하게 B4부터 시작하는 함수예요. B4부터 H12까지 드래그하고 콤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 시공비. 저희는 지금 시공비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시공비의 필드인 G4를 클릭.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 저희 조건이 관수 제어고 이게 써져 있는 게 ICT 제어 수준이죠.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제가 실수로 FX 안 누르고 해버렸네. 해도 돼요?
콤마를 손으로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FX 눌러서 칸칸이 쓰든가. G사하고 이거 D사예요? 네, 그렇게 G사하고 D사. 쭉 아니 요거를 누르고 예. 네. 그다음 콤마를 찍고 이렇게 드립니다. 밑에까지요? 네, 그렇게 두 개. 아니 그러니까 기 잘하셨어요. 아니 이게 아니네. 온데이 12 잘하지 못했네. 누르고 여기다 클릭하고 아 커피 마시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아 역시 커피를 마셔야 머리가 아니 돌아가. 근데 달달한 거 옆에 먹으면 괜찮지. 아 이거 안 해도 다 안 해도 돼, 안 해. 때문에. 안 해도 돼. 제가 아까 가져온 이거 라이트 이거 쉽죠? 그래도 또 잊어먹으니까 기억력은 좋아지겠어. 저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됐는데요. 아직까지 버벅일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안 해도 돼. 저는 그래서 10보단도 그냥 한글로 외웠어요. 일단 범위 이런 거. 답을 다 외워버리는 게. 자, 2번 문제 할게요. 도입연도. 관리 코드에 마지막 두 글자 플러스 2000년으로 구한 후. 한 거를 엔터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갖고 네. 다시 문제 읽을게요. 도입연도.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플러스 2000으로 구한 후 결과값에 년을 붙이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라이트 함수, 엔드 연산자입니다. 플러스 2000이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라이트는 텍스트의 끝 글자부터 오른쪽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을 하는 함수죠. 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추출하고 싶은 텍스트. 두 번째, 추출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때 문제에서 보면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플러스 2000이죠. 그죠? 자, 그래서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불러올 수 있는 함수가 뭐예요? 라이트잖아요. 라이트로 구한 결과값을 거기에다 더하기 2000 해달라는 거예요. 라이트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에 플러스 2000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식을 풀 수가 있어요. 뭔 소리가 그랬어?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J5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하고요. 관리 코드 두 글자 먼저 불러야 되겠죠? 네. 라이트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이대로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자꾸 까먹어.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가 써져 있는 셀. 어디죠? B5. 그래서 B5를 클릭하고 몇 글자 추출해요? 네 글자. 두 글자 추출할 거죠? 그래서 2. 여기까지 했나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단 18이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로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더하기 2000을 써줘요. 자, 근데 2000만 쓰냐? 우리 뒤에다가 뭐 넣기로 했어요? 연이라고 쓰기로 했죠. 근데 함수와 글자를 합칠 때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 연결 연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and 큰 따옴표 연 큰 따옴표를 닫아줘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2018년이라고 나오죠? 네.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드래그. 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순위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공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와 rank eq 함수 이용해 달래요. 자, if는 조건의 참과 거짓을 표시하는 함수. 이때 참 거짓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rank eq는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죠. 자, if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 조건의 식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참, 세 번째 거짓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rank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고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첫 번째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숫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비교 대상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는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0이,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1이 들어가요. 자,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시공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if 함수를 문제를 푸실 때는 조건이 뭔지, 참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 거짓에 반환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그 외에는 뒤에 따라오는 이게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죠. 공백일 경우에는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넣어주면 공백으로 표시돼요. 자, 그리고 조건을 보면 시공비의 내림차순 순위 1에서 3까지만 구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1에서 3위가 조건이고요. 참에는 시공비 내림차순 순위 1에서 3까지를 표시해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구하고니까 1에서 3까지를 표시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이때 시공비의 내림차순 순위 1에서 3까지를 구하려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겠어요? rank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시공비 내림차순 순위 지우고 rank eq가 들어가고요. 이 구해진 결과값이 1에서 3까지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을 속하려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는 4보다 작으면이 참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참의 값도 역시
순위를 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역시 랭크 EQ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아예 어렵다, 그죠? 자, I5에다가 그러면 시공비에 대한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죠. 1에서 3등까지만. 는하고요. if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if 안에 logical test 조건이 순위를 구한 값이 3보다 작으면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랭크를 바로 불러줄게요. 순위 구하기 위해서. 랭크 EQ까지 바로 불러줍니다. 우리 FX는 안 하고요? 이제 하려고요. 랭크 EQ까지 불러줘야 돼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fx 함수 마법사 이용할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우리는 뭐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어요? 시공비. 시공비. 그 줄에 있는 G5셀을 클릭하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의 비교 대상 범위.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G5. 시공비 전체 다. 12. 그렇죠. G5부터 G12 다. 자, 이때 요 비교 대상 범위가 변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은 사람이랑 계속 비교를 해야지 순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넣어줍니다. 저는 왜 이게 안 나왔지? F4.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내림차순의 순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0. 야. 참고로 생략을 하셔도 내림차순 순위가 구해집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랭크 EQ 끝났죠? 순위를 구하는 거 끝났으니까 if로 넘어가야 돼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글씨에다 대고 클릭을 하면 다음처럼 함수 인수창이 if로 바뀌어요.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건이 랭크 EQ를 통한 결과값이 몇보다 작으면 4보다 작으면 그러면 1, 2, 3등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로 뒤에다 클릭하고 작다 4 써줍니다. 내림 차순이 5, 4, 3, 2, 1 구하는 거고 오름이 1, 2, 3, 4, 5, 6, 7, 8 네. 내림차순이 큰 수가 1등, 큰 수가 오름차순이 작은 수가 1등. 시험 점수는 내림차순, 달리기는 오름차순. 왜 더 헷갈리나요? 네. 초수가 작으면 1등이잖아, 달리기는요. 시험 시험 점수는 많이 높아야 올라가. 1등이잖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와서 내림차순이에요. 순위 매길 때. 저 이거 수업할 때 얼마나 저도 헷갈렸는지 몰라, 진짜. 내림차순, 오름차순 너무 헷갈려. 자, 그 다음에 밸류 이프트를 참외값에다가 반환하고 싶은 거는 순위 1등, 2등, 3등이었어. 네. 그래서 여기도 랭크 EQ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블럭을 잡아서 붙이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작다 4는 안 하는 거예요. 딱 네. 랭크만 하는 거예요, 가로.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그 다음 펄스에다 클릭하고 0. 아, 0이 아니고 큰 따옴표. 어우, 죄송해요. 0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0이라고 했네. 큰 따옴표 2개. 우리 신조차 못했어. 자, 그리고 확인. 확인. 그러면 공백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1등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1등, 2등, 3등 순위값 나와요. 1, 2는 서식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조건부 서식 넣어놔서 그래요. 네. 자, 쉬는 시간 갖고요. 437